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계절학기 하느라고 힘들죠? 나도 쉽진 않아요. 아무튼 이러한 상황에서라도 또 우리에게 주어진 거니까 또 벌써 중반전을 넘어가고 있어요. 열심히 하자고 힘내자고 일단 한번 서로 그 기운을 좀 올리고 저기 지난 시간까지 원자력 방사선 취급 기술까지 모두 끝냈어요. 오늘은 뭐 1차 시험이라고 했는데 뭐 중간고사나 마찬가지에 대비하여 그 방사선에 관한 내용들을 정리를 해 볼게요. 정리는 가능한 한 키워드 중심으로. 정리가 길어지면 여러분들 범위가 늘어나고 더 머리 아파질 수도 있고, 아무튼 키워드 중심 열심히 하겠습니다. 첫 번째, 원자의 특성입니다. 원자는 수업 시간 중에 계속 얘기했듯이 핵과 궤도전자로 이루어졌습니다. 핵은 양성자 프로톤 그리고 중성자 뉴트론으로 이루어지고, 이 핵 원자 핵 주위를 궤도전자가 돌고 있는데, 양성자는 프로톤, 중성자 뉴트론, 전자 일렉트론, 그리고 질량은 0.673, 0.675, 9.109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1승. 전하량 양성자 플러스 중성자 제로. 그래서 양성자와 중성자가 핵으로 이루어졌으니까 핵 자체는 플러스 전하, 그리고 궤도전자는 마이너스 전하. 그래서 전체적인 그 원자의 그 전기적인 성질은 중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에너지는 938, 그리고 939, 0.51. 순간적으로 보더라도 에너지도 작고, 그리고 여기 질량도 작고. 여기 원자 질량 단위라는 말이 나왔는데 수업 시간에 강조했던 얘기예요. 그 탄소 12의 원자의 그 12분의 1에 해당하는 그 원자 질량 단위를 우리가 유닛, 어토믹 매스 유니트 1을 기준으로 했을 경우에 다른 양성자나 중성자의 그 무게를 비교하는 그러한 그 케이스이죠. 여기서 보면은 여기 1.673 곱하기 1.675 곱하기 이렇게 있는 것보다 1.007277, 1.008685 훨씬 비교하기가 쉽죠. 이러한 비교를 위해서 그 연구를 한 것이 어토믹 매스 유닛 원자 질량 단위입니다. 그리고 양자의 질량은 전자의 1840배, 반대로 전자의 질량은 양자나 중성자도 거의 비슷하다고 치고 1840분의 1, 2000분의 1에 해당하는 궤도전자가 가볍게 떠돌고 있다. 그리고 가볍게 떠돌고 있는 그 전자가 K각에는 2개, L각에는 8개, M각에는 18개 뭐 이렇게 있는데, 외부적 그 물리적 충격에 의해서 그 전자가 튀어나오거나 아니면은 들어가거나 이런 과정이 없다면은 핵 분열, 핵 융합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텐데, 계속적으로 전리작용, 역이작용 등을 통하여 그 궤도전자가 그 작용을 함으로써 우리가 그 핵 분열과 핵 융합까지도 그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이 된 겁니다. 그리고 첫 번째 시간에 얘기했죠. 그 원자는 중성자를 중심으로 궤도전자가 K각, L각, M각 이렇게 돌고 있는데, 그 태양계의 그 시스템과 비슷하다. 태양을 중심으로 수성, 금성, 지구를 돌고 있는 것과 거의 흡사하다. 그리고 원자의 크기는 직경은 10의 마이너스 10승, 이것을 1옹구스트롱이라고 한다. 센티미터로 하자면 10의 마이너스 8승 센티미터. 원자 핵의 직경은 원자의 직경보다 작은 10의 마이너스 15승 미터 정도가 된다. 그 이유는 원자 핵의 주위를 궤도전자가 돌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원자 핵의 직경은 작고, 그 궤도전자를 돌고 있는 원자 전체의 직경은 클 수밖에 없는 일이죠. 그리고 정기적 성질 중성이라고 설명했고요. 그리고 모형은 플럼 푸딩 모델, 건포도 빵 모양. 빵 위에 건포도 이렇게 올려 있는 그런 거 본 적 있죠? 그런 모양을 우리가 연상할 수 있다. 그리고 여기 간단히 원자 질량은 양전하의 질량인데,
왜 그렇죠? 그 프로톤과 뉴트론으로 되어 있는데 프로톤이 플러스 질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양전하의 질량을 가지고 있고 저기 원자 핵의 질량이 양전하 질량이고 원자 전체는 중성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리고 탄소 12중성자의 12분의 1 그래갖고 원자 질량을 1.6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7승 킬로그램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원자 핵의 최적은 V는 3분의 4 파이 R 3승 그리고 3분의 4 파이 1.2 A A는 단면적이죠. A의 3분의 1승에 비례한다. 여기 그 질량 A의 3분의 1승이에요. 질량에 비례한다. 3분의 1승에 비례한다. 아무튼 여기서 더 포인트는 원자 질량이에요. 1.6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7승. 아까 이 양성자 질량은 1.67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7승. 중성자 질량은 1.6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7승이라고 했는데 어토믹 매스 유닛에 따라 전체 원자의 질량은 1.6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7승으로 규정을 했는데 그 규정된 그 10의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7승이 되는 그 과정은 자료에 자세히 올려놨으니까 잠시 후에 볼게요. 그리고 원자는 여기작용과 전리작용이 있다. 전리작용은 이오니제이션, 여기작용은 익사이테이션. 그리고 구별을 하자면 궤도전자 밖으로 이탈한다. 원자에게 구속력을 받지 않고 원자가 완전히 방출되는 현상을 전리작용이라고 하고 플러스 양이온과 자유전자로 분리가 되고 이온성을 생성한다. 여기 원자 핵이 있으면 여기 K각, L각 있으면 여기 전자가 있으면 궤도핵 밖으로 완전히 이탈한다. 이것이 전리작용이라고 했어요. 반대로 여기작용은 외부 에너지에서 원자에게 안쪽 궤도에서 바깥쪽 궤도 여기 핵이 있으면 여기 안쪽 궤도에서 궤도가 바깥쪽으로 옮겨간다. 바깥쪽으로 이 정도 옮겨간다고 치는데 여기로 옮겨가는 경우 그리고 여기 안쪽 궤도는 여기는 공석이 생긴다. 빈자리가 생긴다. 이렇게 이때 원자는 공석이 생길 때 원자는 역이 된다. 그리고 원자 상태에서는 불안정한 상태로 들떠 있다. 이것이 역이와 전리와 여기의 차이점. 그리고 수업 시간에 그도 설명했지만 아무튼 이번 시험은 그 이론적인 개념 그리고 기본에 충실하면은 누구나도 그 할 수 있는 부담 갖지 않을 정도의 그 문제로만 냈으니 여러분들 저기 부담 갖지 말고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시험에 임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원자 이론은 양자가설과 진동가설이 있는데 양자가설은 안정상태에서 원자에게 도는 전자 그리고 진동가설은 정상 상태에서 다른 상태로 이동 시 전자는 에너지를 방출 또는 흡수함. 원자 이론에서 우리는 진동가설 위주로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어디까지나 가설이니까 여러분들은 그 이러한 이론이 있다 이런 거 정도만 알아두면 되겠어요. 그리고 수업 시간에 얘기했죠. 양자가설, 진동가설에 대해서 좀 더 깊이 공부하고 싶은 학생들은 과제로 제시해도 좋다. 그리고 원자의 표기 계속 나오고 있는데 원자의 표기는 임의의 원소를 X라고 할 때 여기 왼쪽에 Z 이거는 원자 번호 양성자의 수를 나타내고 오른쪽에는 N 중성자의 숫자를 나타낸다. 그리고 Z와 N을 합치면은 질량 A로 표시할 수 있다. 이렇게 기본적인 개념만 안다면은 원자는 동위원소와 동중원소, 핵 이성체 그리고 동중성자 원소가 있다. 동위원소는 여기 원자 번호가 같은 원소 이거를 동위원소 그리고 중성자의 숫자가 같은 원소를 동위원소 Z가 같다. N이 같은 거 동중성자
원소, 그리고 A가 같다. 이것은 중 원소라고 그랬죠. 그리고 얘기한 것처럼 요 중이라는 것은 한자로 무거울 중, 무게가 같다. 이것을 A로 표시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핵 이성체가 나왔는데 핵 이성체에서의 특징은 보통 원자번호, 질량수 다 같은데 여기 m이라는 숫자가 그 기호가 써 있죠. m은 메타스테블 스테이트, 준 안정 상태에 있는 그 지난번에 그 본래 핵을 어미 핵이라고 한다면 그 모체에서 떨어져 나온 핵을 딸핵, 도로 핵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m이 있는 경우, 그리고 m이 있는 경우인데 여기서 핵 변환에서도 핵이성체에서는 그 원자 번호나 질량수가 변하지 않는 특징이 있어요. 그리고 m이 있다. 메타스터블 스테이트, 준 안정 상태이다. 그리고 또 다른 예로 반감기가 적은 테크네슘 99m, 그 반감기 6시간에서 9시간 정도, 보통 8시간인데 그러한 원소들을 핵 이성체라고 한다. 그리고 궤도에 채워주는 전자수는 2n의 제곱이다. 그리고 n이 1일 때 K각에 채워주는 전자수는 여기 2n의 제곱에 1 대입하면 2, 그리고 n 1을 대입하면 8개, 그리고 3개를 3을 대입하면 18, 그리고 4를 대입하면 32, 이렇게 궤도의 전자가 채워지고 있다. 그래서 그 핵과 제일 가까운 전자가 궤도가 K각, 그 다음에 L각, 그 다음에 M각, N각. 여러분들 혹시 인천공항 가보신 일이 있겠죠? 그래서 비행기 기다리다 보면은 내가 기다리는 비행기 말고도 다른 비행기들이 엄청 많이 뜨죠. 그런데 보면은 KLM이라는 그런 비행기 회사가 있어요. 네덜란드 항공인가 아무튼. 그런데 요 네덜란드 한국의 KLM이 요 원자 궤도를 만들어서 따서 만든 그런 이름 아닐까? 저기 내가 하는 일이 이거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비행기가 그 지구를 돈다, 그 우주를 돈다, 이런 의미에서 이렇게 만들었을 수도 있겠고, 근데 저기 KLM에서는 그 로고는 왕관, 그 크라운 모양이더라고요. 하여튼 KLM, 저기 그 궤도 전자의 그 K각, L각, M각 이런 거를 외우는데 도움이 되도록. 그다음에 전리에 대한 이해, 궤도 밖으로 완전히 이탈돼서 핵의 구속력을 받고 있지 않다는 게 키워드고, 요 자세한 내용들은 여러분들 읽어보면 되겠고, 원자의 표시는 양성자가 동일하고 중성자가 다른 원소를 동위원소라 한다. 요 내용 다시 보면 되겠고요. 그리고 요 그 다음 자료도 모두 그 원소의 표시에 대해서 개념이 있다면 저기 이해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이겠습니다. 다음. 네, 이번에는 원자의 에너지인데요. 잠시만요. 이 자료는 내가 여러분들한테 그 수정을 해서 새로 올려놨어요. 반드시 강의 자료에 새로 올려놓은 자료를 참고로 해두면 좋겠어요. 그리고 원자 에너지는 이 방사선 강의 중에 가장 그 핵심이 되는 그런 자료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여러분들 지난번 자료에 그 그림이 없었는데 여기 특성 X선, 오제전자 그림 다 넣어놨고요. 그리고 또 저기 광전효과, 컴퓨터 산란, 또 전자쌍 생성 그림 칠판에 그린 거 혹시 여러분들 안 보일까봐 저기 그 자료에 다 올려놨으니까 반드시 이 자료를 참고로 해서 공부하세요. 첫 번째, 일렉트론 볼트, 한 개의 전자를 가속시켰을 때 얻는 운동 에너지. 내가 그 방사선의 에너지라고 얘기를 했죠. 그런데
그 의미는 한 개의 전자를 가속시켰을 때 얻는 운동 에너지. 에너지는 뭐 운동 에너지 있고 위치 에너지 있고 여러 가지 에너지가 있는데 여기서는 운동 에너지입니다. 그리고 일렉트론 볼트는 얼마라고 그랬죠? 여기서 단위는 줄이에요. 그리고 일렉트론 볼트와 줄을 환산하자. 그러면 1줄은 1.61 곱하기 10-19승분의 1이겠죠. 그리고 반드시 그 일렉트론 볼트와 줄을 환산하는 그런 그 계산을 해야 되고, 그리고 당연히 그 우리 강의 마지막 날 그 시험 때는 계산기 반드시 준비해서 오세요. 근데 줄이라는 것은 쿨럼 곱하기 전하량 곱하기 V, 전압을 곱한 것이 줄이에요. 그리고 1줄은 와트, 세크, 와트는 전력량이죠. 전력 곱하기 거기에 세크, 그 시간을 곱한 것이 0.24 칼로리고, 그리고 저기 1칼로리는 몇 줄이죠? 4.2줄이죠. 0.24분의 1 하면, 그리고 1줄은 10의 7승 에르그다. 그리고 요것을 일렉트론 볼트, 요 줄을 일렉트론 볼트로 환산을 하면 6.25 곱하기 10의 18승 일렉트론 볼트이다. 환산 어떻게 했죠? 1.61 곱하기 10-19승분의 1. 요거 반드시 알아두세요. 여기 첫 번째 1번 나오는 내용 반드시 알아두고요. 그리고 에너지가 큰 순서 한번 찾아봤어요. 어떤 게 에너지가 가장 클까? 그런데 1칼로리는 4.2줄이라고 그랬어요. 저기 1줄이 0.24 칼로리니까. 그리고 1줄은 1줄, 그리고 1칼로리 1줄, 1 일렉트론 볼트 크기를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1 에르그는 10의 마이너스 7승줄, 1 에르그는 10의 마이너스 7승줄이라고. 여기 1줄이 10의 7승 에르그니까 1 에르그는 10의 마이너스 7승줄이다. 그리고 1 일렉트론 볼트는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줄이다. 1번은 저기 여러분들 숫자까지 다 알고 있어야 그 문제 풀이가 가능해요. 그리고 1줄과 일렉트론 볼트를 환산하라는 경우는 다음에 나오겠지만 그 우리가 에너지를 구하는 과정에서 뭐가 있었죠? E는 mc 자승, 그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에서 나오는 E는 mc 자승인데, m이라는 것은 여기서 원자 질량 어토믹 매스 유닛에 의해서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7승, 요게 m이 돼요. 그리고 곱하기 단위는 킬로그램이죠. 그리고 3 곱하기 속도 10의 8승, 요거의 제곱, 요거를 계산을 하면은 1.49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0승 줄이 되고, 요 줄을 몇 일렉트론 볼트이냐, 일렉트론 볼트로 환산을 하면은 931.5 메가 일렉트론 볼트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일렉트론 볼트 줄을 내가 그 질량과 에너지의 그 등가식에서 그 인류를 그 메가 일렉트론 볼트로 환산하여라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그 저기 줄을 여기 그 요거 계산한 식이 줄이에요. 근데 줄을 반드시 일렉트론 볼트로 환산하려면은 요 환산하는 식 반드시 알아두세요. 그리고 이번에는 원자 질량 단위 1U, 원자 질량이 최종적으로 1.6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7승이 나오는 그런 과정을 자세히 넣어놨어요. 그리고 질량 구한 다음에 E는 mc 제곱, 그래서 끝까지 그 931.5 메가 일렉트론 볼트가 나오는 과정을 여기 자세히 넣어놨으니까 여러분들 기본적인 사항이니까 꼭 알아두세요. 그리고 방사능의 단위는 큐리와 베크렐, 그리고 DPS 디스인테그레이션 per 세컨드 단위 시간 초당 분계되는 핵의 수,
그리고 에너지의 단위 일렉트론 볼트 다시 한번 넣어놨고, 질량 단위 1.6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7승, 요것을 1유니트라고 해서 그 일렉트론 볼트 그 에너지로 환산을 하면은 여기다 곱하기 3 곱하기 8의 10의 8승에 제곱 했더니 931.5. 앞에 계산을 풀이 과정 다 넣어놨고요. 방사선의 단위는 우리가 렌트겐이라고 하는데 1렌트겐은 2.5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쿨롱 per 킬로그램 에어라고 방사선 단위, 이것은 조사 선량의 단위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께 한 가지 또 알려주고 싶은 것은 힘의 단위가 무엇인지, 그리고 에너지의 단위가 무엇인지 이거 구별하세요. 에너지 단위 우리 칼로리 했었죠. 또 그리고 줄 했었죠. 그리고 에르그도 했었죠. 그리고 일렉트론 볼트 이런 거 있었죠. 힘의 단위는 뭐가 있었죠? 우리 그 옛날에 힘의 단위 다인 같은 거 있었고, 힘 F는 ma 질량 곱하기 가속도, 이런 거 구별해서 알아두세요. 그리고 광자의 운동량, 그리고 중입자의 운동 에너지 이런 거 넣어놨는데, 광자의 운동량 이것은 엄청 복잡해요. 여기서 그 자료에 그 V 속도가 아니고 람다는 파장인데, 요거 그 수정해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내가 수정해서 올려놨으니까 반드시 보도록. 그리고 광자의 에너지와 운동량은 뒷페이지에 자세히 설명했으니까 뒷페이지를 볼게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 빠진 게 있을지 모르니까 반감기라는 것이 있고, 반감기는 방사능이 반으로 줄어들 때 그 걸리는 시간을 얘기했다고 그랬죠. 근데 A라는 것은 액티비티, 방사능은 A는 A0 곱하기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람다 T, 여기서 람다는 붕괴 상수라고 그랬어요. 요 식에 의해서 T는 람다 붕괴 상수분의 LNE가 0.693이죠. 붕괴 상수만 알면 우리가 반감기를 구할 수 있는데, 이거 지난 자료에 빠졌던 것 같아서 내가 다시 한번 오늘 시간에, 평균 수명은 우리가 이렇게 쓰고 요것을 우리가 타우라고 읽어요. 그런데 평균 수명 mean life예요. 최소의 방사능이 2분의 1로 줄어드는데 걸리는 시간. 그래서 A는 A0 곱하기 그 방사능의 식에서 최초의 방사능을 A라고 했을 때 최초의 방사능을 A0, 그리고 그 반으로 줄어들었을 때 방사능을 우리가 그 A라고 가정을 하고요. 가정이 아니고 일 경우 여기서 타우 평균 수명은 람다분의 ln2로 표시를 한다. 여기서 람다는 붕괴상수라고 그랬죠. 그래서 타우는 ln2분의 반감기 t 2분의 1이다. 그래서 타우는 ln2는 0.293이기 때문에 여기서 반감기를 0.693으로 나누어 주면 된다. 타우는 뭐라고요? 타우는 0.693분의 t 2분의 1이니까 반감기. 평균 수명 계산하는 방법 반드시 알아두세요. 그리고 자료 다 넣어놨으니까 보고요. 그리고 X선에는 제동 X선과 특성 X선이라는 것이 있는데, 제동이라는 것은 우리 자동차 운전하다가 그 돌발 그 물체가 나타나면은 브레이크 밟죠. 제동 브레이크에 관한. 그리고 또 원자핵의 플러스 전기에서 제동력을 받아서, 그리고 전자 운동 에너지가 X선으로 변한다. 이것을 우리가 제동 복사선이라고 한다. 그림으로 그려놨으니까 보고요. 그 다음에 특성 X선은 고속전자가 양극의 원자를 여기 또는 전리한다. 특성 X선이 물질 내 여기 전리에 의해서 후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을 특성 X선이라고 한다. 그리고 원자에 따라 특유한 에너지를 가진 X선, 이것을 그런데 이것을 특성 X선이라고 한다. 그리고 오제 일렉트론이라고 하는데,
오제전자와 특성X선의 차이는, 오제전자는 특성X선이 방출되신 대신에 궤도전자가 여기전자를 받아 원자로부터 멀리 떨어져 나가는 원자를 우리가 오제전자라고 하고, 그리고 여기 차이점을 넣어놨어요. 감마선 X선, 특성 X선. 감마선은 핵 내에서 발견한 발생한다. 그리고 스펙트럼도 넣어놨는데 스펙트럼까지는 생각하지 않더라도 핵 내, 핵 외에서 발생하는 이런 개념 중요한 사항이니까 반드시 알아두세요. 그리고 방사선의 이중성, 파동의 성질, 입자의 성질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질량과 에너지의 등가식, 질량은 에너지로 변환할 수 있다. 그런 얘기 했었죠. 그래서 광자의 에너지는 E는 MC 자승, 그리고 그 MC 자승은 하누로 표시를 할 수 있는데, 하는 프랑크 상수, 그리고 누라는 것은 진동수, 누는 람다분의 C, 여기서 람다는 파장을 얘기한다. 그리고 이것은 PC라고도 하는데, P는 여기서 운동량이다. 그리고 C는 빛의 속도 3 곱하기 10의 8승 미터 퍼 세크, 그리고 질량과 에너지를 서로 환산할 수 있다. 그래서 요 식 하나만 가지면은 문제를 내놨는데, 광자 프랭크 상수는 주어졌고, 그 다음에 속도도 주어졌고, 람다 파장도 5000 옹구스트롱으로 주어졌어요. 이렇게 주어진 경우에서는 진동수 람다분의 C로, 그리고 에너지는 어떻게 MC 자승이든지 여기서 프랭크 상수 곱하기 또 진동수를 하든지 프랭크 상수 곱하기 람다분의 C를 하든지 어떠한, 그리고 운동량 P는 여기 E는 에너지는 PC죠. 그래서 P는 C분의 에너지가 될 거고, 에너지는 MC 자승. 어떠한 그 숫자를 그 문제를 제시하더라도 요거 하나면은 그 완전히 알 수 있다. 요 8번 질량과 에너지의 등가식 반드시 알아두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간단히 해결을 할 수 있겠지만, 혹시라도 해결이 안 되는, 이해가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서 풀이까지 넣었으니까 그렇게 알아두고요. 이번에는 원자 에너지에서 마지막으로 광자예요. 광자에서는 감마선과 감마선과 물질의 상호작용 세 가지를 넣어놨죠. 광전 효과와 컴퓨터 산란과 전자 쌍생성. 광전 효과라는 것은 감마선이 원자 궤도에 충돌한다. 원자 궤도에, 여기 감마선이 원자 궤도에 충돌을 했어요. 그런데 K 외곽전자에서 에너지를 주어 궤도전자는 튀어나가요. 그리고 감마선 자신은 소멸을 한다. 이런 것이 광전 효과의 그 주된 내용이에요. 그리고 또 더 자세하게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을 조금 써놨어요. 그리고 광전 효과의 결과에서 원자는 궤도전자를 상실해서 양이온을 생성한다. 그리고 빈자리에 궤도전자는 들어오고, 여기서 또 특성 X선이 방출을 하고, 전자파 에너지는 이온화 에너지로 광전자 운동 에너지 원자에 흡수한다. 그리고 발생 조건은 0.51 메가 일렉트론 볼트에서 발생한다. 핵심 키워드만 넣어놨는데, 혹시라도 이해가 부족한 학생들을 위해서 뒤에 제일 마지막 자료에 세 가지 현상에 대해서 그 자료를 하나 넣어놨으니까 여러분들 참고를 하세요. 그리고 컴퓨턴 산란이라는 것은 감마선이 원자의 최외곽전자 내 자유전자 에너지를 주고 감마선 자신은 산란한다. 그리고 전자파 방사선이 원자 근처를 지나갈 때 광자의 원자의 궤도 에너지와 궤도전자 상호작용한다. 그리고 에너지를 줘 전자는 튕겨나가고 광자 에너지는 낮아져 다른 방향으로 산란한다. 요 그림은 이렇게 자세히 그려놨고요. 아무튼 그 컴퓨턴 산란에서는 한우 마이너스 W는 그 에너지죠. 요게 빠져나간다. 그리고 요것은 컴퓨턴 산란 후에 이렇게 그 산란 각은 코사인 세타에 의해서 이렇게 발생을 한다. 그래서 발생 조건은 0.5에서 5 메가 일렉트론 볼트 이하에서 발생을 한다. 그리고 그 컴퓨턴 산란에서 산란 전의 에너지와 산란 후의 에너지의 식을 넣어놨어요. 그래갖고
그 산란 후의 에너지를 ER 다시라고 하고 산란 전의 에너지를 ER이라고 하면은 여기서 R이라는 것은 감마선을 의미하겠죠. 광전, 컴퓨터, 전자쌍생성 모두 다 무엇이냐? 감마선과 물질과의 상호작용이므로 그래서 그 산란 후의 에너지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1 플러스 mc제곱 분의 ER 산란 전의 에너지 곱하기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각은 여기에 나오는 코사인 세타 각이에요. 분의 산란 후의 에너지 이걸 다시 정리를 하면 1 플러스 mc제곱 여기서 0.51 메가 일렉트론부터 해서 시작되는데 여기서는 mc제곱 그 에너지를 0.51로 보고 ER분의 2R 곱하기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요 식을 그대로 옮겨 쓴 거예요. 이렇게 계산하면 컴퓨터 산란에서도 우리가 그 산란 후의 에너지를 구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자쌍 생성 볼게요. 궤도전자와는 관계없어요. 궤도전자 밖에서 그 이루어지는 상황이죠. 그림 보면은 감마선이 음전자, 양전자를 발생해서 자신은 소멸하는데 그리고 여기서는 1.02 메가 일렉트론 볼트의 고에너지 전자파 방사선이 원자 핵을 지날 때 고에너지 방사선이 원자 핵을 지날 때 원자에게 쿨롱 전장에서 광자는 소멸한다. 여기를 지나면서 광자는 소멸하고요. 여기서 또 한 쌍의 전자 플러스 양전자, 음전자를 발생을 한다. 그리고 광자가 물질로 변환하는 현상을 우리가 소멸방사선이라 한다. 이 전자쌍 생성에 대한 이 과정 모두 알아두세요. 여기 한쪽은 0.51 메가 일렉트론 볼트, 여기 한쪽은 또 0.51 메가 일렉트론 볼트, 1.02 이상의 고에너지 전자파. 요것이 이렇게 나뉜다. 전체적으로는 1.0인데 이렇게 나뉘고 플러스 마이너스 한 쌍의 그 전자 쌍이 생성된다. 요것을 우리가 전자쌍 생성이라 한다. 그리고 발생 조건은 에너지는 양전자, 음전자의 에너지예요. 이것은 그 전체적인 에너지에서 마이너스 2mc 자승. 여기서 mc 자승은 0.51 메가 일렉트론볼트 곱하기 하면 1.02가 되겠죠. 그 에너지에서 1.02를 빼면은 그 전자 쌍생성에서 발생하는 에너지를 찾을 수 있고요. 그 연습 문제 3개 넣어놨고요. 연습 문제에 대한 풀이까지 다 넣어놨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또 보다 더 디테일하게 자료를 넣어놨으니까 여러분들 반드시 참고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번에는 방사선의 특성이고요. 방사선의 특성에서는 방사선의 특성과 방사선의 붕괴는 비교적 첫 번째, 두 번째 자료보다 최근에 올려진 자료고 설명을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잘 들었으리라고 믿고 비교적 간단하게 더 키워드만 설명을 할게요. 방사선의 특성에서 방사선은 먼저 정의를 하나 올려놨는데요. 원자력 안전법에 의해서 전자파 또는 입자선 또는 직접 또는 간접으로 공기를 전리하는 능력을 가진 것으로도 대통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진공을 포함한 공간을 투과해서 고속 입자 또는 전자기 파이다. 그리고 원자력을 붕괴할 때는 알파, 베타, 감마선이 방출한다. 여기 내가 지난번에 방사선에는 전리방사선과 비전리방사선이 있는데 우리가 다루는 것은 주로 전리방사선을 말한다. 그래서 여기 전리방사선에 대한 정의를 다시 한번 넣어놨으니까 개념이 기본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렇게 잘 알고 있었으면 좋겠고 원자기 붕괴할 때는 감마, 베타, 알파, 베타, 감마 그리고 알파선은 헤듐의 원자핵이 본질이고 가벼운 가스나 베타선보다는 무겁고 크다. 그리고 전자는 차폐가
필요하고 그 베타는 전자인데 차폐가 필요하고 전자파는 차폐가 필요하다. 그런데 지난 시간에도 했던 것처럼 알파는 종이 한 장으로도 차폐할 수 있다. 그리고 베타도 그 플라스틱 정도로. 그렇지만은 전자파는 투과력이 크기 때문에 반드시 납이나 기타 그 중금속 물질에 의해서 차폐가 필요하다. 그런데 알파 베타는 그 투과력이 작아서 차폐 거의 필요 없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 대신에 그 외부 피폭보다는 내부 피폭, 몸 속에 그 체내에 피폭되는 그러한 영향이기 때문에 우리가 저 방어 대책을 게을리할 수 없다. 그리고 전자파 감마선은 반드시 차폐가 필요하다. 그렇게 알면 되겠고요. 방사성 동위원소, 방사능, 반감기 다 설명을 했으니까 넘어가고요. 반감기에서 아까 얘기했던 것 평균 수명 타우 뭐였죠? ln 2분의 반감기였죠. 0.693분의 반감기, 반드시 평균 수명 알아두고요. 방사능 붕괴, 요 다음 차트에 있는데 원자 핵의 변화로 발생한다. 그리고 원자 핵에서 핵이 양성자, 중성자 결합 상태가 불안정할 경우 방사선을 내면서 안정된 핵으로 변하는 현상을 방사선 붕괴라고 얘기를 한다. 그리고 방사선의 종류는 고에너지의 전자파, 그리고 전기를 띤 입자의 흐름, 그리고 전기를 띠지 않은 입자의 흐름. 그래서 고에너지의 전자파에는 감마선, X선 감마선 이런 것들이 있고, 전기를 띤 입자는 알파선, 베타선, 전자선, 양성자선이 있다. 그리고 전기를 띠지 않은 입자는 중성자선이 있다. 이렇게 알아두면 되겠고요. 방사선의 분류는 이온 생성 능력에 따라 전리방사선, 비전리방사선, 우리가 다루고 있는 방사선들은 모두 전리방사선이라고 했고, 형태에 따라 입자와 전자파로 나누는데, 입자는 알파, 베타, 중성자, 전자파는 X, 감마로 나눌 수가 있다. 그리고 생성 과정에 따라 자연방사선, 인체방사선, 그리고 인체방사선은 대표적인 게 우리 칼륨 40이 생체에 들어가 있다. 근데 생체에 필요한 그 원소이다. 그리고 방사선의 성질 자세히 다시 정리를 해놨어요. 알파, 베타, 감마, X, 중성자선. 여러분들 그 수업 시간에도 수차례 설명했으니까 그 알파선의 특성, 베타선의 특성, 전자, 그리고 감마선은 전자파이다. 그리고 X선은 제동복사선이 있고 특성 X선이 있었죠. 그리고 투과력은 감마레이가 그 투과력이 크다. 그리고 피폭은 피부를 붕괴한다. 비전리방사선이 있다. 그리고 투과력 참고로 넣어놨고요. 챕터 4에서는 방사선의 붕괴인데, 방사선의 붕괴야말로 바로 최근에 그 넣어놨던 사실이니까 간단히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알파 붕괴 뭐였었죠? 다시 한번 얘기하면은 무엇이냐? 전체적인 그 질량은 4가 감소한다. 그리고 원자 번호는 마이너스 2가 감소한다. 그리고 이번에 베타 붕괴 했었죠? 베타 마이너스 붕괴, 그리고 베타 플러스 붕괴, 그리고 일렉트론 캡처, 전자 포획. 그래갖고 그 베타 마이너스 붕괴에서는 무엇이냐? 원자 번호가 증가한다. 베타 플러스 붕괴에서는 마이너스 1, 그리고 전자 일렉트론 캡처에서는 베타 플러스 붕괴와 같이 그렇게 감소한다. 요 식만 가지면은 어떠한 문제든지 우리가 풀어낼 수 있다. 그리고 베타 마이너스 붕괴에서는
원자 번호가 1 감소하죠. 그리고 베타 플러스 분계에서는 원자 번호가 그 1이 플러스 증가되고 1이 감소된다. 이런 경우에 요 두 가지는 같은 개념으로 봐서 여러분들이 지난번에 그 연습 문제 하나 있었죠. 뭐 어떤 원소가 있을 때 뭐 알파 분계는 몇 번 하고 그리고 베타 분계는 몇 번 하는가, 몇 번. 요거 시험 문제도 냈어요. 반드시 알아두세요. 알파 분계는 A는 마이너스 4, Z는 마이너스 2.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알파 분계를 먼저 기준으로 해서 몇 번을 했는지, 그 다음에 베타 분계는 그 질량수에는 관계없이 원자 번호만 계산을 해서 만약에 원자 번호가 몇 번 늘었다 그러면은 베타 마이너스 분계를 몇 번 했는지, 베타 플러스 분계를 몇 번을 했는지 자료에 있는 거 참고하시고 요 문제 베타 분계의 경우에는 베타 플러스 분계와 베타 마이너스 분계가 있겠죠. 이런 거에 대한 내용 확실하게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그 방사선 취급 기술을 마지막으로 정리를 할 건데요.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네, 여러분 잠시 기다리게 해서 죄송합니다. 이번에는 방사선 취급 기술. 네, 방사선 취급 기술이야말로 그 가장 최근에 한 자료로서 그리고 취급 기술 그 본 강의 시간에도 충분히 뭐 키워드 중심으로 강의를 했다고 보고 다시 키워드 중심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온암이라는 것이 있고, 그리고 또 비례계수관이 있었고, 또 GM 튜브 뭐 이런 게 있었죠. 그런데 이온암이라는 거, 그리고 취급 기술에서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그런 내용이 요 그림이에요. 그래갖고 가로축에는 인과전압, 그리고 세로축에는 양극에 수집되는 전자수. 그래서 그 첫 번째는 재결합 영역, 그리고 재결합 영역에서 가장 가까운 영역이 전리암 영역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비례계수관 영역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GM 영역이다. 그리고 마지막에 인과전압이 가장 큰 경우는 연속 방전 영역이라고 했죠. 그래서 그 비례계수관에서는 가장 그 비례가 크고, 그리고 다른 영역에서는 전리암에서는 거의 수평하지만 GM 영역에서도 비례는 뭐 반비례랄까 특별한 사항은 없고 전반적인 그 비례하는 그런 형태로 나타내고 있어요. 그리고 아무튼 전리암 영역은 재결합 영역과 가장 가깝다. 그리고 또 제일 마지막에는 연속 방전 영역은 인과 전압이 매우 높으므로 전극 차이에서 연속 방전으로 방사선은 검출이 불가능하다. 그리고 여기서 1번부터 4번까지 영역에서는 검출기로 사용할 수 있는 영역이다. 이러한 전리암, 비례계수관, GM에 대한 개념을 알고 여러분들이 그
하나씩 보면 되겠어요. 그다음에 먼저 전리함이라는 것은 병물질이 있다. 근데 병물질은 공기 등가물질, 조직 조사 선량을 측정한다. 그리고 조직 등가물질에서는 흡수 선량, 조사 선량, 렌트겐, 흡수 선량 무엇이냐? 그레이.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얘기했죠. 유효 선량, 시버트. 유효 선량이라는 것은 방사선이 흡수된 방사선이 우리 몸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이런 것을 측정한 것이 시버트다. 라고 유효 선량을 중심으로 시버트 단위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의 그 조직 각 신체 내 조직에 대한 영향 이런 것들을 우리가 측정을 하게 돼요. 그리고 전리함에서의 조건은 전자 평형이 이루어져야 한다. 전자가 벽 속에서 흡수되는 양 그리고 전자가 공동 내로 이동해 들어온 양이 평형을 이루어야 한다. 여기 벽이 있죠. 근데 저기 들어오는 것과 나가는 것 모두 평형을 이루어야 한다. 그리고 이온쌍의 생성수 수업 시간에 설명을 했고요. 비례계수관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전극에 수집되는 이온쌍의 수는 이온쌍에 비례한다. 비례계수관 당연히 비례하겠죠. 그리고 전리에 의한 전자의 증식을 이용한 검출기다. 그리고 알파 베타를 개수를 측정할 목적이라고 하고 그리고 저에너지의 감마선 저자가 글씨가 현찮은데 고에너지가 아니고 비례계수관에서는 저에너지의 그 X선을 측정을 한다. 그리고 비례계수관에서 소멸가스로 쓰는 게 있는데 방전을 방지하기 위해서 쓰는 가스로는 P10 가스를 쓴다. 그리고 에너지의 선별력은 초기에 형성되는 이온쌍의 수, 출력 펄스와 다 비례를 한다. 그리고 알파 베타 동시에 측정하는 거 요거를 플래토우라고 그러는데 여기서는 베타, 요거 알파, 여기 알파, 베타, 플래토. 플래토 기간이 충분히 길기 때문에 알파 베타 그 측정이 가능하다. 그리고 이번에는 GM 계수관이에요. GM 계수관에서는 어떤 게 있었죠? 방사선의 종류나 에너지에 관계없이 동일한 출력 펄스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방사능을 측정한다. 그리고 단창형, 원통형들이 있는데 보상형 GM이 있다. 이런 거 알아두고요. 반드시 소멸기체가 필요하다. 사용기체는 여기도 아까 비례계수관처럼 P10 가스를 쓰는 것은 동일하지만 여기 소멸기체라는 것은 양이온이 음극과 충돌하여 2차 전지를 내는 것을 방지한다. 방전을 정지시키는 기체가 바로 소멸기체이다. 그리고 수명이 있는 것과 수명이 없는 것이 있다. 그리고 장점, 단점 설명을 해놨고요. 그래서 GM 튜브에서는 반드시 불감 시간이 있는데 불감 시간이라는 것은 지행관에서 전자 사태를 발생하면 양극의 전위가 매우 떨어져 검출기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시간을 우리가 불감 시간이라고 한다. 그리고 그 양이온에 대한 자외선 방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소멸가스를 쓴다. 그리고 그 다음은 섬광 검출기. 섬광 검출기는 섬광 물질을 넣어서 그 다음에 에너지로 변환시키는 그런 그 원리를 이용한 측정기인데 감마선 측정기에서 주로 사용한다. 감마선 측정기에서는 무기 섬광 검출기를 주로 많이 쓰는데 효율이 엄청 우수하다고 했어요. 그리고 섬광 검출기의 원리는 충만대와 전도대를 거치면서 자유전자가 여기하고 또다시 천이하고 여기 가시광선. 근데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러한 빛의 원인은 우리가 섬광물질, 무기섬광물질 예를 들면 NaITL, CSITL 등을 우리가 첨가를 했기 때문에 알 수 있다. 그리고 무기섬광 물질은 안트라센, 스템밴들이 있고요. 검출 시스템은 섬광 물질을 여기다 발라놓고 프리 앰플리파이어하고 그 다음 앰플리파이어 증폭하고 디스크리미네이터 선별 작업을 통해서 우리가 카운트를 한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반도체 검출기가 있다 그랬죠. 반도체 검출기는 4족 원소와 3족 원소를 결합하면 P형, 그리고 4족 원소와 5족 원소를 결합하면 N형, 그리고 PN형 검출기가 있다.
그리고 열 형광 검출기 더머 루미네선트 디텍터 TLD라 하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충만대와 전도대를 거치는 경우에 여기서 가시광선을 이용해서 우리가 그 디텍 차지를 카운트를 하는데, 여기서는 너무 열형광 검출기이기 때문에 반드시 가열이 필요하다. 그리고 흡수 전량은 방출되는 빛의 강도에 비례한다. 그리고 TLD 물질로는 LIF, 요는 CSA, SO4, LIB2, O7 이런 정도를 우리가 사용한다. 방사선 측정기는 지난번 그 추계기술의 앞에 자료에도 있고 여기서도 장단점 비교해 놨는데 참고적으로 한번 읽어보고, 특히 8번까지 내용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알고 있어야 되는 필수 사항임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네, 이것으로써 방사선과 환경 중 방사선에 관한 정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고요. 그리고 내일은 강의 자료 올리지 않겠습니다. 유튜브 자료 없고 여러분들 그 대신 과제 올려놨으니까, 과제는 지금까지 틈틈이 했기도 했겠지만 또 미리 준비해 놓으면 나중에 편하겠죠. 아무튼 내일 강의 자료 없으니까 지금까지 했던 거 한번 정리를 통해서 여러분 머릿속에 담아두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